네, 이 대통령의 첫 유엔 총회 연설을 놓고 해결되지 않은 궁금증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그림을 준비해 봤는데요. 같이 보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바로 유엔 총회에 참석한 북한 측 인사들이 이 대통령의 연설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여부입니다. 대통령실은 북한 측 한두 명도 연설을 뒷자리에서 지켜봤다라고 얘기한 반면에 제가 외교부 취재 기자로서 추가 질의를 여쭤보니 외교부 측에서는 북한 측 인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이동학 전 최고. 네. 대통령실에서는 북한 측 인사가 없었는데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글쎄요. 저도 이 부분은 왜냐하면 영상으로 그냥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특히나 1시간 반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할 때는 북한 한 3분 정도 앉아 계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인도네시아가 또 연설을 했거든요. 이제 곧쯤 일어나는 장면들이 이제 포착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를 굳이 뭐 이렇게 뭐 본인들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아마 있을 건데, 전 진실적인 내용이 있을 건데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조금 이상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지금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 들어와서 대화가 먼저다. 그리고 대화 채널을 먼저 가동하는 것이 여러 가지 교류를 확대하고 그다음에 비핵화까지 나아가는 어떤 그 방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대화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 어쨌든 적대적 관계 속에서 지난 수년을 또 왔기 때문에 그거를 일단 풀어주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제스처를 지금 취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북한이 지금 화답하지 않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세와 태도를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저희가 유화 제스처를 보내면 두드리면 저는 열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어느 정도일 거냐는 저희가 확답할 수는 없습니다만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제스처를 보내고 화답을 받기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또 에이펙 때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와가지고 깜짝 만남을 또 김정은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물꼬가 또 트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어찌됐건 우리 정부가 우리 대통령이 갖고 있는 입장 자체는 계속해서 견지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주진 위원님께서는 왜 대통령실에서 뒷자리에 있었다라고 발표했다고 보십니까? 지금 대통령실의 여러 가지 언론 브리핑이라는 게 계속 연이어 사고와 실수가 터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법원장 문제에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사퇴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의견을 냈다가 엄청난 파장이 있었고요. 최근에 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우상호 정무수석이 경고를 할 정도였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면밀히 살펴보고 점검해보지 않고 일단은 현재 지금 북한과의 어떤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현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실 내부적으로도 매우 좀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스텝이 꼬이고 팩트에 맞지 않는 그런 좀 잘못된 설명을 하면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망신을 당하는 그런 이 지금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북한도 7년 만에 고위급 인사를 유엔 총회에 참석시켰습니다. 북한의 차관급인 김선경 외무상 부상이 뉴욕에 도착한 날 한국 취재진과의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유엔 총회 연설에 참여하시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미국과 접촉하실 계획도 있으십니까? 대사님, 그러면 이번에 북한에서 고위급 수속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궁금한 줘야 되잖아. 게 많아가지고 평소에 말씀을 많이 안 해주시니까. 수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좀 잘 좀 피해 주십시오. 네, 북한은 회기 마지막 날인 내일 연설할 예정인데요. 구 부장님, 네. 어떤 내용의 연설을 할까요, 북한은? 북한이 우리나라로 치면 차관급 인사가 유엔 총회에 참석해서 직접 연설하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까지는 유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외 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유엔 제재가 굉장히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예. 유엔의 그 강화된 제재 속에서는 북한의 어떤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일단 유엔 제재부터 지켜라, 이런 얘기를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소극적으로 임했는데, 이번 이 중국에서의 그 전승절 참여 이후에 북중러 이른바 이 삼각 연대를 과시한 이후에 국제 무대에 등장을 해서 아마 이건 전망이고 추정입니다만 핵 보유국으로서 자신들의 어떤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한 국제사회에 던지는 새로운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예. 상당히 자신감을 가지고 유엔 총회 연설에 나서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유엔 제재라는 강력한 틀 속에서 북한이 비핵화로 나가도록 유도를 했어야 되는데, 이미 만들어진 핵은 있는 것으로 인정받고 유엔 제재를 사실상 무력화시킨 상태에서 북한이 어떤 국제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느냐에 따라서 그 한반도에 미칠 파장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네, 김선경 부상이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때 최선희 외무상은 중국을 향했습니다. 단독 방문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장 변호사님. 네. 어떤 이야기를 나누려고 지금 갔을까요? 예, 사실 그 최선희 외무상이 중국을 간 건 처음이고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3주 전에 사실상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다자 외교 무대에 데뷔전을 치렀고 그때 이제 북중러 어떤 그 결합 그리고 공조를 좀 공고히 한 측면이 있는데 그 후속 연장선상에서 중국과 이제 북한과의 논의를 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예. 당시에 각국 정상들은 이 경제 협력을 우리가 더 넓혀 나가자, 인적 교류도 더 공고히 하자라고 협의를 마친 부분이 있어서 그 후속 절차로서 일단 최 외무상이 중국을 방문한 그런 것으로 지금 해석되는 상황입니다. 예, 우리 정부가 외교적인 과제가 큽니다.